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정원에서 탈북자 신문관을 하고 나온 이여진이고요. 제가 엄청난 5.18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심하고는 멀 수도 있는데 꼭 기울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생활 30년 중에서 25년을 탈북자 신문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탈북민은 사실 우리 국민처럼 대우를 해주는 게 맞고요. 처음에 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쁘다, 뭐 그 사람이 탈북한 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실체를 밝히는데 중점이 있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 속에 간첩 혐의, 불순 혐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저희가 담당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태국이나 캄보디아, 그다음에 라오스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탈북자가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내가 북한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씁니다. 기초 진술서를 쓰는데 본부로 보내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스크린을 해요. 쭉 보면은 이거는 좀 진술이 틀린데, 북한 실정하고 다른데 하는 거 있으면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놓는 거죠. 얘는 약간 허위 진술을 했네. 그걸 중점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이 바뀐다는 것 자체는 본인 자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는 간첩으로 이장에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 선배님께서 저희 이제 탈북자 신문관을 했으니까 5.18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개헌군 명예회복위원회라는 이제 진상 규명 같은 걸 하는 데인데, 저는 이제 나와달라고 해갖고 단순하게 그냥 이거 북한 실정에 대해서 내가 좀 알려주고 이건 아니다 기다 뭐 이런 것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개헌군 명예회복도 좋고 하는데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실체적인 증거 없이 어떤 떠도는 소문 그런 걸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쓴 책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게 있으니까 맞다. 근데 사실은 그 책들은 대남 공작 원칙에 안 맞아요. 많이 안 맞아갖고 이건 아닌데 왜 이런 걸 믿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 2016년도 당시에도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면 국민 대다수가 아는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가 그 5.18 기념재단에 있는 그 차종수 기록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선생님 5.18 정신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많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종수라는 분은 형이 5.18 유공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헌신과 봉사라는 거예요. 5.18 정신이. 헌신과 봉사? 뭐죠 이거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된 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온 5.18 정신이 헌신과 봉사?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는 5.18 정신이 어떤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함의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동안 국정원에서 해왔던 수사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열람을 해요. 보고 어떻게 수사를 해왔구나,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구나 하는 거를 저희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기록을 보게 됐는데, 그 5.18 유공자 명단에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그 사람들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공안 사건이라고 해서 반체제,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달리 말하면 반체제 세력이라고, 반국가 세력?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안 사건 관련자들이. 아니 이건 도대체 뭐야? 그 5.18 유공자 명단에 반 이상이 사실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화 유공자가 되면 본인도 이제 많은 혜택을 받고 이제 보상금을 줘요.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13억 3천인가 4천만 원을 주고, 이제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상해자한테는 한 4억 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뭐 정교조 그런 사람들은 다치거나 한 게 없잖아요. 3,500만 원? 이렇게 민주화 유공자는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5.18 유공자는 얼마를 줬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처음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도청에서 의료보건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말씀하신 게, 자기가 이제 그 명단을 정리했기 때문에 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 지원금 비슷한 거를 죽은 사람, 뭐 다친 사람 뭐 해갖고, 그러면서 많아도 700명 정도? 넉넉 잡아서 유공자로 우리가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1000명 정도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그 5.18 유공자 보상법이 생기면서 김영삼 씨하고 그 비자금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민정당사 판 거 자금, 그 이제 3천억 원인가 4천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걸 받은 게 탄로날까 두려워서 협상을 한 거죠. 김대중 씨랑. 그 이후에 유공자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5.18 유공자 보상법이 생기고 나서 그때 이제 돈 줬는데 그 준 액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준 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2010년도 들어서고 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청항 사건,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 이런 관련자들 5.18 유공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죄로다가 이제 다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서 국가배상을 받아요. 유공자 보상을 준 액수랑 거의 동일한 액수를 받아요. 2차 국가배상 됐고 3차가 언제 있었냐면 2019년도에 5.18 유공자 어떤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사보상금이라는 게 내가 뭐 교도소나 어떤 경찰서에 이렇게 갇힌 거 있잖아요. 그 수용 기간을 근거로 해서 날짜별로 계산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자기가 보상받은 거랑 똑같은 액수가 나왔대요. 내가 그냥 3,500을 받았으면 형사보상금으로 3,50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다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40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다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로 해서 이게 트라우마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판결을 하냐면 노태학 선관위원장 있었잖아요. 2024년 노태학 씨가 모든 어떤 정신적 피해 보상이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심리적 보상이죠. 트라우마 있으니까 심리적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다. 저는 450억이라고 기억하는데 그 정도를 주라고 판결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계속 강주 사태로 했으니까 강주 사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때 당시 이제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죽고 5월 17일 계엄령이 발령되고 나서 도청 함락이 5월 27일인가 아마 된 것 같은데 그 함락까지 해서 그 사이에 강주시에 있었던 사람에 한해서 5.18 유공자를 해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 숫자가 이제 처음에는 많지 않았던 거로 저는 이제 기억이 되고 이어서 많은 사람을 해야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확장을 한 거예요. 기간을. 그래서 5.18을 전후하여. 5.18 전후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서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상관이 없어요. 전국에서 이제 데모를 하거나 뭐 문화원을 갖다가 방화를 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제주도까지 다 있어요. 유공자가.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많이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지.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한 거 보면 60명이 넘게 운동권 출신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가 따로 있어요. 5.18 유공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5.18 민주화 유공자예요. 용어 전술, 용어 혼란 전술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어젠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는 5.18 유공자가 아니다. 아, 그럼 민주화 유공자라는 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화 유공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원식이 하고 그다음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노영민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 이분은 태양광 비리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노영민 씨는. 그다음에 이제 충북도지사 김영환 씨 같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김영환 씨도 5.18 유공자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반납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반미 활동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 시설, 미국 시설을 뭐 수류탄인가 뭔가 화염병인가 뭘 던졌다든지 체류탄인가 이게 정청래 씨가 그 활동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89년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하경 씨 있었고요. 서영교 이분은 5.18 유공자 설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밝혀야 돼요. 임수경, 그다음에 이석기, 박원순, 그다음에 김경수, 문재인 씨는 사실은 5.18 유공자 맞다고 저는 봐요. 전남 도청에 있던 사람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봐요. 5.18 유공자인 거 본인은 알잖아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5.18 유공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세요. 제가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1470명이 비공개예요. 그걸 누가 해줬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해줬습니다. 2006년 1월 달에. 우리가 지금 5.18 특별법 그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50명 이상이 있었어요.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 합쳐서. 그 사람들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자기네 법을 만든다는 거, 이건 이해충돌 방지법에 엄밀하게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을 만들 수가 있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위헌적인 거예요. 5.18 특별법 그거 만들어 놓고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지금 지만원 씨 엄청나게 탄압받았죠. 그다음에 지금 일반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탄압을 받고 있어요. 뭐 조중진 씨 같은 경우에는 18번인가 뭐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고소고발을 한 데가 어디냐면 주체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박선원하고 추미애한테 저는 이제 고소고발 당했는데 저희가 잘못 알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밝힌 게 없으니까 이게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나온 게 없는데 내가 얘기한 게 허위라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별을 달아주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
그 민주화 유공자들이 어떤 공적으로 많이 됐냐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게 3분의 1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어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 많이 검열당하고 있죠. 그래서 삭제되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도 무슨 기사 쓰면은 강제로 내리게 돼 있어요. 내려버려요. 민주화라는 게 뭐야? 민주화의 다양성이잖아요. 여러 의견을 듣고 그 중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민주화라고 저는 봐요. 근데 내 의견만 옳고 내가 하는 대로 안 하면 너는 처벌받아야 돼. 이거는 북한 공산 독재 국가나 있는 일이에요. 국민들을 지금 강제로 표현의 자유를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그 통제하고 있는 법을 남발하는 데가 어디냐? 가장 많이 민주화를 했다고 해서 모여있는 단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민주화를 추진했다고 소위 말해서 그걸 유공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이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 이거 폐지해야 돼요. 민주화라는 게 네 의견 틀리고 내 의견 틀리고 그렇지만 그 의견을 서로 토론해 가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이게 민주화예요. 정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김대중 씨가 어떤 공안 사건, 학생들 같은 게 데모 많이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체 결성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본인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사람들 다 사면을 해줬어요. 죄를 사함. 그 사람들이 많이 유공자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정부 각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김대욱 병풍공작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5.18 유공자하고 민주화 유공자들이 합세해서 김대욱 병풍공작을 일으켰어요. 그 여론조작인 거예요, 이게. 여론조작은 내란이에요. 그때 당시에 설훈, 그다음에 이제 최강욱이, 문재인이, 박범계, 하여튼 그때 노무현 캠프에 있던 사람들, 민주화 유공자들이 김대욱 병풍공작을 일으켰어요. 문재인 있었죠. 드루킹 공작 있었죠. 드루킹 공작이 여론조작이에요. 여론조작이면은 내란이에요. 굉장히 큰 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법연구에 김민기라는 여자 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경한 처벌을 했어요. 조국 씨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에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주 경한 처벌을 받아요. 제가 조국 씨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경심 씨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뭐 법조계 카르텔이 이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대진년 있잖아요. 대진년이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걔네들은 처벌을 안 받잖아요. 우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법을 처벌받는지 알아요? 도로교통법 위반. 그거를 적용해서 훈방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폭력이잖아요. 기간에 점거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낸다고 대통령 그 용산에 들어간다고 했던 이런 상황들. 이건 내란이에요. 말하자면은 준내란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조계도 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 법조계 쪽에도 5.18 유공자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에도 뭐 5.18 유공자도 들어왔었고 5.18 유공자로 의심되는 박지원 씨, 그 다음에 이제 박선원 씨. 박선원 씨는 삼민투의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미 문화원 전거를 같이 했어요. 지금 현재를 말씀드릴까요? 교육부총리 최교진. 근데 이분은 이제 민주화 유공자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청문회 중에서 5.18 유공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박을 안 한 거 보면 비공개된 명단에 최교진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교조 출신이잖아요. 정교조가 민주화 유공자에는 한 1,800명 정도, 5.18에는 한 300여 명인가가 정교조가 들어가 있어요. 전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정교조잖아요.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5.18 유공자가 본인이 됐어요. 그럼 본인들이 애들을 죽으라고 사주했다는 건가요? 가서 죽으라고? 그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는 건지. 유공자가 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내 제자가 죽었는데 그 제자의 그 죽은 몸값으로 내가 유공자가 된다는 거? 이거는 진짜 교사로서의 어떤 양심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고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김대중 씨, 뭐 하나갑 씨, 권노갑 씨. 굉장히 많아요. 김대중의 가신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이훈평, 그 다음에 유훈일.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선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운동에 나서라. 어? 달리 말하면 그거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왜 본인들이 유공자가 되나요? 민주노총 엄청나게 많아요. 민주노총도 거의 20% 정도 될 거예요. 거기도. 정교조랑 거의 비슷하게 유공자가 있어요. 민주화 유공자가. 진보당 건영국이 대통령 후보 나왔던 사람 그분도 민주화 유공자예요. 본인이 얘기를 안 했죠. 그 사람은 이제 풍산금속 노동민주화라는 거를 한 것으로 인해서 공적이 그거예요. 위장취업을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럼 그 회사에 해를 끼쳤잖아요. 분명히. 위장취업 해갖고 거기 가서 노동운동하고 그 사람들이 유공자가 된 거예요. 반미운동. 주한미군 철수하자. 국부법 폐지하자. 그 다음에 북한의 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추종하는 거. 5.18 정신 계승하자고 큰 소리 친 사람들. 구호 외친 사람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공적이 그렇게 썼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되었다는 거예요. 윤호중 씨가 있죠. 해양부 장관. 이분은 청문회 때도 그 얘기 나왔어요. 고문, 강금, 린치, 유시민 씨하고 같이 했던 프락치 사건.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민주화 유공자라는 게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요. 자기가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이 관리하는 민주화 유공자. 이 충돌이죠, 이것도. 그걸 하고 있어요. 또 그분이 이번 선거를 관리하잖아요. 우리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화를 한다고 한다면 인민민주화가 아닌 우리 자유민주화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분들 쓰시면 안 돼요. 윤호중 씨, 그 다음에 김현덕 국토부 장관. 이분은 나와서 계속 웃기만 하세요. 무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도 쓰고 있어요. 이재명 씨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비공개 명단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가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저는 이제 유공자 공적을 이제 조사하면서 나라를 믿어야 되잖아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모든 국민이 이 사람이 유공자 돼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공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공자라는 게 우리가 따르고 본받고 그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보면서 저는 되게 이제 황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공적. 나라 체제 전복시키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 주동적으로 나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민주화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민주화를 지키기 위한 유공자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을 끌어대는 거죠. 자신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인후보증식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념이라든가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이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그 최규하 대통령이 임시 들어서서 내가 1년 뒤에 민간한테 이양하겠다, 자기가 통치권을 이양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위기가 됐잖아요. 근데 김영삼 씨는 그때 그쪽 당을 장악을 한 상태고, 김대중 씨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권을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김대중 씨가 정읍에 가서 이게 봉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장봉기에 대한 얘기를. 만약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이 뭐 터치하면 안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북한에서 내려보낸 거는 서울하고 마산하고 강준가? 마산 있었잖아요. 부마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 해서 그 세 군데에서 봉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게 이제 서울역 해군이 되면서 이미 끝난 거로 되어 있는데 강준만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5월 17일 날 그때 뭐냐면 위험하고 하니까 계엄령을 발동을 하면서 그때 예비검석이라고 해갖고 반체제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예비 단속을 해서 이제 김대중 씨가 잡혀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제 김대중 내라는 뭐라고 해갖고 30-40명인가가 잡혀 들어갔어요. 5월 18일 이제 그때부터 대학생들이 한 얘기가 김대중 석방하라. 그 다음에 전두환 독재, 군부 독재, 작살내자, 뭐 전두환이 처형하자, 뭐 이제 이런 구호를 하면서 데모가 이제 커지니까 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데모하는 걸 진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또 이제 거기에 있던 경찰 자체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박관현이라는 전남도 총학생회장이 있는데 걔하고 전남 도경국장인 안병하하고 우리가 데모를 하는데 뭐 강제 진압을 하지 않는다, 미락 비슷한 거를 맺었다 어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실은 모르죠. 그렇게 해갖고 안병하 씨가 도망을 가요. 경찰이 치안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치안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1일 날 그때 지휘하려는 차량들이 공수부대랑 같이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는 길목에서 지휘 차량이 피살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무기도 있었고 그게 다 피살을 당했어요. 그거를 했다고 하는 무장 봉기 계획이라고 하는 자유노트가 작성된 게 80년 5월 9일이었어요. 거기에 썼던 사람이 송선태. 근데 송선태 씨는 어떤 사람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송선태 씨가 위원장이 됐어요. 그 사람은 5.18 유공자거든요. 5.18 유공자가 5.18 진상을 가리는 일을 한다는 게 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거죠.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 거죠. 그것도 5.18 유공자인 문재인이가 그걸 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5.18 유공자 바글바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거를 통과시키고, 근데 이런 어떤 불합리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5.18 유공자다 하는 걸 밝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숨겨요. 그 지휘차량 피탈해서 어디를 가냐면 기아자동차로 가요. 기아자동차 안에서 차량하고 탱크를 끌고 나와요. 누가 어떻게 가서 갔는지, 누가 주동을 했는지 그 주동자는 안 나와요. 없어요. 주동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북한군 개입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탈되고 그 다음에 무기고 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엄령이 가서 진압하는 것보다 무기고 습격이 먼저 일어났어요. 44개 무기고가 습격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있잖아요. 그거 누가 습격했을까요? 어떻게 경찰서 그 무기고를 트럭으로 갔다가 박살을 내버려요. 이게 국가 재물이에요. 그거를 민간인들이 탈취를 한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강주 사람들 예전에는 보수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동원돼서 했다? 이것도 좀 의문점이에요. 그렇고 나서 이제 무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무기를 쓸 줄 모르잖아요. 누가 교육을 시키냐면 방위병들, 예비군 중대장 이런 사람이 나서서 총 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켜갖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숙련된 총 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오벌탄이 많이 나왔겠죠. 많은 시민이 죽었는데 안타까운 건 애들이 죽었어요. 그 총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은 안 드나요? 근데 그거를 전 대통령이 하합을 한다고 하면 처벌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무기고 털고 다이너마이트 훔쳐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유공자가 다 되어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공자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헬기에 사격하고 군인들한테 총격 거누고 버스로다가 경찰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유공자가 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도 조사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당연히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됐으리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까지 유공자로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고 인후보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후보증이라는 게 그 사람 내 옆에서 그때 데모를 했어. 그때 다쳤어. 라고 진술을 해주는 거죠. 서로가 짜고. 최근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거의 30억 원가량을 받게 했대요. 인후보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이런 거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밝혀달라. 안 밝혀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도 얘기를 했어요. 감사원. 5.18 유공자는 강주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강주시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그 강주시장 강기정이가 민주화 유공자로 나와요. 근데 강기정이도 5.18 유공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근데도 그 강주시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국민한테 잘해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국민이 군림을 해요.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운운하면서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성역화, 특별화. 우리는 대단한 인물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요. 5.18 유공자 지정된 게. 우리가 진짜 유공자라고 하면 뭐 얘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 자체가 어떤 기준 없이 되어 있고 체제를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의 자식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당하게 유공자가 됐으면 줘도 상관이 없어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줘도 돼 라고 인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반체제 활동하고 어떤 국가폭력이라는 반인권적인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유공자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본받나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그런 사람들이 2018년도에 가족 포함해서 6만 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곳곳에 유공자 자녀로서 들어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국정원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동등하게 이게 경쟁이 돼야 되는데 경쟁조차도 안 되잖아요. 0점 몇 점으로다가 당락이 갈리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9급이라고 했을 때 뭐 1년 연봉을 한 3,600이라고 쳐요. 30년 정도 일한다고 할 때 9급은 더 할 수 있죠. 그러면 3,600 단순히 해도 그게 얼마가 돼요? 40년을 해보세요. 3억 6천 3억 6천 하면은 10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늦게 죽잖아요. 그러면 그 30년 이상을 또 돈을 거의 비슷한 금액을 준단 말이에요. 연금을. 그 사람한테 가는 혜택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 돈이에요, 돈. 그 돈을 진짜도 아닌 그 우리 기준에도 안 맞는 반인권적인 행동을 했던 반인도적인 행동을 한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 이거는 난 젊은 청년들이 분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먹거리예요. 내가 세금 냈어요. 근데 그게 엉뚱하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런 사회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해서 더불어민주당만이 살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집행돼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집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청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조사를 할 때는 진짜 유공자가 어떤 내세울 수 있는 유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방송 여러 군데 나가다 보니까 이제 동기생들도 전화가 오고 아는 사람도 전화가 와서 몸조심하라고 어디 방송에 나가면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민주사회예요. 자유롭게 정의롭게 국민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민주화 유공자들 5.18 유공자들이 본인들이 그걸 주장을 해서 이 세상을 자기네들이 민주화 시켰다고 자랑스럽게 자부심 갖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누리고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
특별법을 만들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할 수 없게 했다는 이 자체. 그 다음에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공포, KBS의 어떤 공포 정치를 느끼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어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지, 진정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 거였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묻고 싶어요. 제가 보는 게 이게 제만의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저에 대해서도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하면 그만큼 청년 여러분의 어떤 이득 같은 게 없어져 버려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당장 7월달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CCP 아웃 했다고 조사받고 이런 게 어떻게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 화살이 결국은 나한테 온다는 걸 깨닫고 청년 여러분들 많이 이 사실을 전파해 주시고 분노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